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다 발빠른 정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켓 리더 초대석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이자 또 최연소 보건소장이라는 이름에 빛나는 주애란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반가워요. 너무나 좀 아름다운 분이 좀 나와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매료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인사 한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보건소장을 네. 26세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년 동안에 정말 미치게 열정적으로 우리 보건소 일을 하다가 30년 만에 다시 또 보건소로 돌아왔어요. 네. 하다 보니 그때보다 더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들이 조금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 본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소장님? 양구군의 소개인데 관광자원화가 정말 누가 봐도 힐링되는 것 그렇죠. 같죠. 응? 네. 우리 서울에서 남들은 양구라고 그러면 3, 4시간 가는 줄 알아요. 네네. 버스로 1시간 45분 거리예요. 네.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 네. 25년도에 1시간 10분 내 거리가 단축되는 우리가 동서 고속 전철이 생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유로서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양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갔는데 가보니까 네. 진짜 숨겨놓은 보석 같은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놓은 보석과도 같은 곳에 지금 방금 조금은 좀 힌트를 주셨는데요. 이제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양구군에 이 군 보건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조금 먼 곳으로 좀 취임을 하셨는데 가시기까지 좀 결심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부모님의 영향이 참 컸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2달 전에 네네. 해라나 어머니는 97세까지 병원을 운영하셨어요. 환자 네네네. 진료를 하셨습니다. 오, 네. 근데 네가 더 늙기 전에 한번 보건소에 가서 다시 봉사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엄마 내 나이가 그때만 73세 때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73세인데 공무원은 60세까지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봉사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응? 엄마가 97세까지 지금 이제 100세인데 무슨 나이가 필요하니?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보건소의 그림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때가 4월달이에요. 맨 대한의협신문을 보니까 맨 밑에 양구군 보건소장 부직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 제 나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전화 걸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걸으니까 내가 무조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서 75세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뭘 하시고 있다가 이 나이에 하시냐고 그래서 글쎄 아직도 내가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나이가 처음 제가 느꼈어요. 내가 나이가 75세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나 정말 봉사하고 싶다고. 응? 어딘 줄 아네요. 그래서 지구촌 끝이라도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석 달 만에 보건소장 사실 발령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하죠. 선진 양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를 잊으신 채로 좀 생활을 해 오시다가, 자, 이제 뒤늦게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일을 좀 하고 계셨었는데요. 자, 이제, 과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7년 충북 옥천군 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죠. 한국 최초 또 최연소 여성 보건소장이 되셨는데, 이어서 또 서울시 최초로 여성 강동구 보건소장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방의학의 개척자인 고 주인호 박사님이 부친이신데 아무래도 공중보건에 헌신하신 게 이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절대적이죠. 20세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저한테. 일반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고 좀 더 큰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소울 닥터가 되라는 거죠. 더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치는 의사다. 그러니까 너도 이 다음에 나라를 고치는 의사가 되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그렇죠. 아직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엔에 가셨잖아요. 나처럼 하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실 1968년도에 인도에서 콜레라가 수십만 명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한국의 대표로 가서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는 6개국어를 굉장히 어하게 능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고 나서 아버지가 즉시 WHO에서 고문관으로 이스트 아프리카, 유간다, 케냐, 루안다, 탄자니아, 콩고, 브라자빌 여기에 고문관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을 생활하시면서 아버지가 각종 질병, 아버님께서 제일 잘하신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천연두가 이제 끝이다라는 걸, 종말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은 늘 사실 아버지는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록펠러 장학생으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보건학 전공하고 오셨어요. 네네네. 한국에 오셔갖고 초대 의정국장을 28살에 군정 때 의정국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한국의 보건행정이란 public health, public health 보건이란 말을, 공중보건이란 말을 처음 아버님이 스타트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닦고, 뭐 어디 길거리 나가서 침을 뱉지 말고, 뭐 뭐든지 어려서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은 DNA가 한 30% 된다면 건강이 후에 공중보건에 이뤄져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노인들의 그거 건강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아기 때부터 그런 건강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20세기는 치료의 시대고 21세기는 예방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아버님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가서도 도대체가 졸업하고 나서도 네. 보건소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병원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뭐 온다고 어머니가 막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불친절하면은 병원을 못하게 한대요. 의원을. 그래서 너도 이 다음에 크면은 보건소장 하라고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하신 말씀에 보건소라는 게 저한테 익히 귀에 익혔댔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대학교 졸업하고 보건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주옥 같은데 일단 공중보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이제 주 소장님의 부친 되시는 고 주인호 박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 이렇게 잘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중보건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렇게 찰지하게 좀 교육도 받으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해서 이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공중보건도 좀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보건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맡으셨는데요. 그만큼 이 소장님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라는 게 방역의 최전선입니다. 그렇죠. 2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체력이 제일 꼴찌예요. 147개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꼴찌고, 네. 체형. 우리가 정말 나라도 중심에 잡혀야지만 우리 하듯이 그렇죠. 인간의 몸도 중심이 바로 돼야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모든 몸의 장기, 오장, 육부가 아주 골격이 똑바른 데에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어려서부터 네.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체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 보면은 다 뭐 이렇게 쇼파에 앉아서 이러고 있고 패스트푸드를 먹고 맞아요. 얼마나 비만이 많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나면은 어머니들한테 가서 강의하기를 앉는 체형부터 좌골이 엉덩이 뒤에 엉덩이 끝에 붙이고 척추는 똑바르게 하고 네. 턱은 밑으로 하되 눈은 위로 보면서 아주 좀 약간 거망 떨듯이 걷는 것도 좀 체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몇 달 전에 체형 바르게 운동본부가 아마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 양구도 이제 9월부터 체형 바르게 운동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예방에 무조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서 사실 보건소라는 것은 정책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방 행정에 뭐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사부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네네. 체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단 방역의 최전선에서 거기다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네네. 단지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불편한 게 뭐냐
해결해주고 맞습니다. 직원들을 신바람 나게 일해주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공중보건과 여러 가지 조금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또 양구군의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서 이 양구군을 좀 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면서 시범적으로 좀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양구에 네. 제가 10월 20일날에 양구군 청정 치유 자원을 이용한 치유 산업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벌여요. 네. 대한보건협회와 같이. 네네네. 이래서 10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런 학자분들이 오셔갖고 네네.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나고는 태스크포스 우리가 팀을 마련해갖고 활용 방향에 들어가요. 대한보건협회가 있습니다. 대한보건협회 우리 전병일 이사장님이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셨다가 오셨어요. 우리 그 양구군하고 MOU를 해갖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양구군은 보니까 DMZ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군 접경 지역으로서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철원 뭐 다 그 지역이에요. 네네네. 옛날에 아마 6.25 때 4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는 학문적으로 그 괴질이 무슨 병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고려대학교 이화환 교수님께서 아마 76년도에 EH fever, 에피데미 그러니까 유행성 출혈열 그거를 한탄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그걸 어디냐면은 철원으로 해서 한탄강, 임진강으로 해서 한탄강 거기에서 그거를 서식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 생쥐, 들쥐에서 들쥐 오줌에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해 갖고 아마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백신까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벨 의학상 아마 문정까지 제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니까 70년 동안에 그 DMZ는 생태가 그대로 보존해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병원체가 무수히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풍토병 예방연구소 같은 게 우리가 양구에 제가 앞으로 우리가 또 강원도가 6월부터 강원 특별자치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든지 큰 일을 또 지사님이 화끈하신 분이잖아요. 소신이 네. 있으시고. 네네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양구하면은 양구 끝내고 이거를 18개 시군에 저녁에 들여서 한번 강원도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얼마 전에 우리 보건소에 오셨다 갔어요, 네네. 지사님께서. 그래서 양구 힐링 한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힐링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고 사실 작년에 한 명의 아기를 우리 관내에서 낳았습니다. 올해 7월 달까지 한 명도 우리 관내에서 아기를 안 낳았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네. 아기 낳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아마 사망 아기도 죽고 아이고, 엄마도 죽고 네.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조리원은 참 좋아요. 공공조리원은 뭐 지금도 굉장히 몇백 명이 밀려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이거를 조리원을 좀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해서 할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지사님께서 우리가 큰 병원이 없잖아요. 인구 2만 맞습니다. 명에 무슨 큰 병이 옵니까? 네네, 네. 500배도 이상의 자리가. 그쵸. 대학병원에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묶어서 이거를 좀 갖고 오래 저보고 양구에서는 안 되고 네. 그래서 화천, 인제, 양구, 홍천, 고성, 철원 군 접경 지역에다가 하나의 병원을 지금 경찰병원을 유치하려고 우리 네네. 도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꼭 들어봐야 돼요. 네, 응급의료 그렇습니다. 체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힐링이 되고 그러면은 젊은 어머니들이 네. 많이 올 거예요. 우리 네. 양구에. 네.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은 요새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인프라 구축이 다 잘 돼 있습니다. 네네네네. 굳이 도시에서 애들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그렇게 와서 양구면은 폐허 학교도 많고 얼마든지 또는 그다음에 양구에 네. 운동 경기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예요. 외국 선수들도 와서 네네네. 아주 인조 잔디장이 축구장은 피파에서 결정된 승인된 장구장이에요. 네. 역도 경기장, 테니스 뭐 초롱이 테니스장 하고 아이들이 첫째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려움증 있는 게 뭐죠? 아토피 같은 느낌. 아토피 애들, 네네. 그다음에 좀 이상한 질환 가진 애들이 많이 네. 있어요. 피부 질환. 네. 넓은 데서 초원이 푸른 데서 뛰어놀고 그러면은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가진 서울은 아토피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병원하고 같이 의논해갖고 아토피 연구소도 거기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서 애들 학교 다닐 생각하지 말고 네. 양구에 오셔서 땅덩어리가 1.6배나 커요. 인구가 2만 명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고 인심들이 좋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계절 따라 과일 지금 이제 멜론철이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수박 같은 거는 네. 우리 먹고 싶어도 사실 못 먹어요. 복숭아, 사과는 대한민국 제일 당도가 높은 게 양구예요. 양구. 아직 홍보가 안 되는데 네. 우리는 먹을래도 다 백화점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양구란 것은 숨겨진 보석이에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양구가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그리고 보건 강구로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점 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고요. 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에 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 소장님은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보건 계획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 아이들은 거의다가 다 집에서 다 컴퓨터 같은 그렇죠, 거를 그렇죠. 다 보잖아요. 그 때문에 굳이 아이들의 체형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한테는. 방금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바로 이거 석자, 이거, 안개 등 체형. 네. 체형이 우리나라 체력하고 체력이 세계에서 꼴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 정책도 힐링이 돼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데가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아무도 코로나 세계에 살아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코로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가서 살아나야 그렇죠.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면역력이 기르려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서울시 보건소장, 서울시 노인회 회장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심포지움을 많이 했어요. 보건협회하고 서울시 노인회하고. 노인회 작년, 재작년에 이틀 동안에 서울시 공원이 있잖아요. 강원 노원구 각 공원에 가면 빨간 태를 자꾸 못 들어가게 해요. 네. 경로당 폐쇄시켰어요. 2년 동안. 그 어르신들이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데 고위험군이잖아요. 그쵸. 어르신들이.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차를 타고 뭐 11명이 같이 가요. 그러면 3명 못 앉게 5명, 3명을 앉아라. 네. 언젠가는 3명까지는 되고 5명까지 되고. 네. 그러니까 가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서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생각이 폐쇄적이죠. 정책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에도 군 적경 지역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군부대에서는 굉장히 대민 협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규정에 뭐가 또 뭐 군하고 뭐 몇 킬로가 돼야지만 뭐 진료를 하고 또 군이 가는 또 뭐 일반 진료를 뭐 처방은 하면 안 되고 별 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거를 정말 뭔가 규정과 모든 법규도 첫째 사람이 먼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다 규정도 좀 뭔가 고쳐져야 돼요. 네, 네.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되면은 정말 마음껏 일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제 2년 동안 향후 영국은 소장으로 좀 이제 보직을 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는 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는 네. 2년 아까 질병관리청 그거 하고 네. 포부가 2년 동안은 할 수가 없어요. 계획하다 보면은 이제 금방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네, 네, 장기적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보건소라는 게 질병관리청은 보섭의 지침대로 움직여요. 최일선의 보건소기 때문에 네, 네, 네. 지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매뉴얼 떠나서는 제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거예요. 보건소장으로서는. 자, 근데 특히 이제 현재 보면은 한국이 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또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의견들이 또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양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아유. 올해 한 명도 안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인제구 보건소장님이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장 하시던 오는 분이에요. 늘 아기 봤다가 아기 날 수가 없으니까 마취과 의사야지만 뭐 제왕절개도 하고 그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는 한두 명이 있지만 마취과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지역에 우리가 계절 근로자들이 한 7, 800명이 그쵸. 와 있습니다. 필리핀,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디오피아, 네, 아프리카 네. 사람들. 그러면 한 부락을 나는 옮겨오고 싶어요.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 10만 명을 우리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진짜 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초연이 아름답고 너무 아까워요. 여기다 뭔가 집안 시설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네. 군수님한테 앞으로 제가 건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양구에도 이 젊은 피 수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공중보건 정책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정말 네. 공중보건 정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힐링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뭔가 다 바뀌어야 돼요. 공중보건 정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강원도가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지사님하고 제가 일개 보건소장이지만 또 강원도 전체 보건소 협의회 뭐 회장을 지금 맡았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보건소 소장들이 각 지역에서 뭐 전염병 같은 게 일종의 그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서로가 소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이상한 질병이 나오면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같은 것도 의뢰하고 그쵸. 그런 팀을 마련해 갔기 때문에 정말 특별자치도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지사님 모시고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거를 지금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이런 정책을 좀 수립을 하는 게 필요해 네. 보이는데요. 그럼 이 양구군의 특성에 맞게 공중보건 정책이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바라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유, 당연하죠. 네네. 이렇게 청전 지역을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뭔가 저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와갖고 신바람 내게 뛰어노는 그런 장소를 제가 마련할 겁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의 역량으로는 전혀 안 되고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워낙 넓으신 분이에요. 네. 워낙 크신 분이에요. 완전히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피시기 때문에 네. 뭐든지 제가 건의하면 오케이, 네, 맞습니다. 합시다.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바람 나지요. 네. 군수님께 도와주시니까 지금도 제가 뭐 신나는 얘기를 하지 아니면 폐쇄적인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굉장히 중요하지요. 행정가로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듣기로는 양구의 경우에도 청정지역으로서의 지역 정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환경부랄지 산림청 뭐 여러 가지 또 협회들과 또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실까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풍토병이 있으니까 그렇죠. DMZ에 있어서 언제 무슨 질병이 감염병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네. 코로나가 뭐 원숭이, 두창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맞아요. 메르스로 해서 쭉 다 바이러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수면직 보석 같지만 또 여기에 대비하는 그 전염병의 매개체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항상 우리가 염두를 두고 역학조사에 앞장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정말 청정 지역을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응? 앞으로 뭐 1시간 우리가 동서 고속 철도가 나면은 그렇죠. 1시간 10분 만에 온다고 그래요. 네네네. 이게 2년, 3년이에요. 그러면은 일일 상용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떨 때는 출퇴근을 해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타면은 1시간 45분에 딱 터미널 내려서 5분 걸어가면은 보건소입니다. 네. 구청에. 9시 회의. 회의 끝나고 6시까지 끝나고 7시 막차로 오면은 집에 오면 9시예요.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9월 1일부터 배꼽 축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중앙면에 네네네. 우리 배꼽. 배꼽 축제요? 네, 아, 배꽃이 그래서 아니라. 배꼽, 네네네. 배꼽. 네. 정중앙면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응? 배꼽 축제가 있는데 배꼽 축제. 아마 네. 버스로 대단해요. 그 다음에 또 10월, 11월 달 되면은 네. 쓰레기로 나와요, 쓰레기. 우리 몸에 사실 제가 양구에 와서 알러지가 참 심했어요. 그리고 변비가 심했어요. 쓰레기를 매일같이 쓰레기집을 찾아다녀요. 네. 집집마다 식당 가면 쓰레기. 아. 쓰레기가 뭔지 알죠? 그렇죠. 무이총. 무청으로. 무청. 네. 소화가 최고 잘 되고 변비에 자꾸 바이타민 D가 많아갖고 우리나라 우리 여성들의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는 최고예요. 없어서 이제 못 먹게 됩니다. 네네. 벌써 제가 어저께도 삼성동에 와서 쓰레기 집을 어떻게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네. 쓰레기 맛이 우리 양국하고 틀려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네. 사장님 이 쓰레기가 어디 거예요? 이천에서 온대. 제가 명함 양국과 그렇지 않은데 양구의 쓰레기가 하도 유명해서 양구에 선이 없어 라인이 없어 못한대. 그래서 사장님 제가 밭대기로 제가 드릴게요. 그것도 최인점이에요. 네네. 전국에 뭐 몇백 개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양구를 좀 홍보하면서 제가 경제 일선에 나셨어요. 같이 콜라보도 이렇게 추진을 그럼요.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공중보건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좀 들려주시면서 아무래도 저도 양구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호기심과 또 관심이 새록새록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지금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더욱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보건계를 좀 이끄시느라 바쁘신 줄만 알았는데 이런 와중에요. 몇 년 전에는 가수로 또 데뷔를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좀 믿기진 않지만 70대 중반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근데 활발히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는 또 뭐 가수랄지 소장이랄지 여러 가지 좀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노래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네. 의과대학 공부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마 3시의 다이아를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은. 3시의 다이아 최동훈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거죠. 네. 그 선생님의 3시의 다이아를 듣다 보니까 팝송이 몸에 이렇게 익었어요. 네네. 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또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흘러간 노래를 항상 부르라고 그래요. 뭐 모임만 있으면 저를 불러갖고 헤라나 너 흘러간 노래 두만강 아니 뭐 나그네 서름하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면회부터 일을 했잖아요. 네네. 군보건소장, 네네네. 면보건주소장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면장님 저녁만 되면은 주소장 노래 한번 불러봐. 거기서 팝송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뭐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그런 노래 불러주면 네.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노인 요양병원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약을 먹고 치료할 그런 노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인 다 조금 치매가 오고 그쵸. 외로움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시간별로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네네. 흘러간 노래. 또 좀 고상한 분이 있으면 클래식도 틀어드리고 팝송 틀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얼굴이 벌써 빛이 틀려져요. 밝아져. 응? 하나의 그거는 음악 치료죠. 그리고 또 춤도 추게 하고 어르신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사실 낫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제 이모작 이후로서 제가 늦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의과대학 다닐 때 노래를 사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의사 제가 낙제를 한 적이 있어요. 의과대학 학부 1학년 때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가수 될래. 그때 정말 윤영주 선생님, 이장현 선생님 같이 노래 부르고 그쵸, 다녔거든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뭐래냐면은 혜련아 공부할 때 해라. 네가 지금 그때 말로 엄마가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딴따라 네. 되면 영원한 딴따라래. 제대로 딴따라도 못 된대. 네. 그러나 지금 내가 의사 돼갖고 멋있게 의학 박사 돼서 사회에 그만큼 봉사하고 나서 보컬 코드는 트레이닝만 하면 늘 연습만 하면 늙지 않는다. 그쵸. 엄마가 70대, 80대까지 노래 부르셨어요. 90대도 노래 부르셨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랬냐면은 연습하면 70대도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랬는데 70대에 제가 생일날이 있었어요. 네.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혜란아, 너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그래서 엄마 나 지금 가수하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네. 막 무대 올라가서 막 이상한 옷 입고 춤추지 말고 교회 가서 가스펠 싱어가 되려는 거예요. 찬송 선교사가 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노래 부르래. 그래서 엄마 멋진 팝송 엄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마 앞에서 마이웨이를 제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마이웨이란 노래는 그 가사가 너무 좋다. 엄마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서 그런 노래는 점잖은 노래래. 그러면서 마이웨이 같은 노래를 그런 마이 거를 웨이? 네, 많이 네, 네. 부르고 또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그런 거를 불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지. 네. 그렇다면 내가 가수해도 좋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맛이 끝나자마자 가수협회 찾아가서 그때 김은국 선생님의 가수협회 회장이었대요. 네네. 가수협회 직접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국제협력 이사장, 네. 국제 모 회장을 제가 맡았어요. 그 후에 어디든지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면 부르고 어저께 그저께도 차 중락 차 키보이스 멤버래요. 노래 부르는데 너무를 잘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월 달에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요. 네. 늘 항상 어디 가나 노래 서울에 와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에는 거기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노래 부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또 보내실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그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롤 모델로 또 삼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장님이 좀 인생 철학으로, 인생 모토로 갖고 계신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네. 인생은 70부터예요. 70대 시작해서 80대에 준비하고 네. 90대 70대부터인데 80대 일하고 90대 준비하고 100살에 간다. 네. 근데 120살에 지금 120살까지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부터 120살까지 살 수 있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코디언도 네. 준비하고 있고 네. 드럼도 준비하고 또 거기 가니까 그거 뭐죠? 네. 게이트볼 게이트볼. 양구 네네네네. 게이트볼하고 또 네네. 골프 파크에서 치는 거 양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수영장도 너무 많고 국제적인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구에서 모든 게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엔조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까 이게 나왔잖아요. 네. 박수근 선생님의 정말 다채로운 게 젊은 거 많더라고요. 소박한 네. 그 집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박수근 그림부터 큰 메페코부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문화 예술을 보면은 그 나라 수준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구 곳곳에 백자예요. 응? 박수근 선생님 그림부터 우리 보건소에 오셔도 엘리베이터 타면 박수근 선생님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몇십억씩 해서 항상 박수근 선생님이 그림이 나오면은 억션에서 사오고 해서 세계적인 선생님이죠. 그다음에 또 아까 백자 보셨죠? 백자.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것은 김영석 선생님의 103세예요, 지금. 네. 인문학 철학관이 대단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면 서울에서 버스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버스 오는데 103세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가장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일하는 거. 오늘 강의하면서 내일 또 춘천에 가서 강의하신대요. 내일 강의한 거를 준비하신대요. 네. 죽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못 죽어. 일이 있어야 돼. 바로 그쵸. 그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75세 여기 보건소장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소장 잘한 거야. 최고의 잘한 거야. 네네. 75요 어디서 써주냐. 응? 양구니까 써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양구가 이렇게 멋진 데라고. 그래서 앞으로 또 다음 달에는 이인호 교수님이 있어요. 여자 러시아 대사하고 네. 리가 대사. 이인호 교수님이 또 강의를 하세요. 인문 철학관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하고 또 제가 오늘 아까 저보고 피부가 좋다는데 우리가 양구에 네.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야생화 추출된 거로 퍼퓸, 불란서 향수까지 와우. 뭐 완전히 그 불란서에서 유명한 향수가 뭐죠? 샤넬 있죠. 이상에 가는 향수를 이상에 만들려고 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실 뿌리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뭐 안 나는 게 없어요.
우리 양구에. 그렇군요. 네. 천연 자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은 했지만 그에 따라 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갈등을 좀 해결할 만한 치유책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DMZ에다가 피스파크 평화공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북에서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백석까지 사신 것도 야 언제 통일이 되냐. 엄마 2년 있으면 통일된대. 2년 있으면 그게 이제 백석까지 갔어요. 네네네. 어머니 고향이 이북 영성여고 나오셨어요. 이대문과 중퇴하고 절 낳고 여기서 네네네. 의과대학 아기를 낳거든요. 절 낳고 의과대학 되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보니까 이 넓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물망초라고 있어요. 박선영 이사장님이 하신 물망초에 남북 이북에서 오는 대학생들 한국의 대학생들 550명이 모여서 DMZ를 거리 걸으면서 밤에 토론회 가서 하는 걸 봤어요. 네. 진짜 통일에 대한 평화적인 그런 토론을 벌이는데 앞으로 이 지역을 우리 양구에다가 펀치볼 아까 나왔죠. 네네네. 펀치볼에 땅이 무궁무진한데 거기다가 유엔에 16개국에 우리가 하는 그런 유엔 빌리지 마을에서 여기서 정말 스위스 제네바처럼 각 나라에 어떤 뭐 문제 있으면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스위스 제네바는 그런 거잖아요. 중개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피스팍에다가 건물을 큰 걸 하나 져갖고 뭔가 예술관이겠죠.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한 간의 문화예술을 회관하면서 또 남북한 간의 종교 지도자들, 남북한 간의 정치 지도자들, 네네네. 학생들, 학생 대표자들 해서 계속해서 365일 연중 무휴로 거기에서는 각종 이북에서 온 사람들, 여기에 오는 우리가 탈북자인들 그거를 많이 해요. 공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공연도 하면서 뭔가 전쟁을 억제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21세기는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평화 시대가 돼야 됩니다. 세계인들이 남북에 우리가 냉전 시대 요거 하나를 지금 보고 있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빼고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남북한 간의 이거를 전제를 억제를 위해서도 정말 저는 평화로서 남북 통일을 하는 거를 정말 바라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원로회, 국가 원로회 여성위원장이에요. 네.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양구군에는 6.25 전쟁 시 가장 치열했던 전적지 지역으로 한미 해병, 한미 육군의 혈전의 호국 영령지예요. 네. 도솔산 전투 지역에 펀치볼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에 정말 혈전의 유적지예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저기 을지 전망대 꼭대기 올라가니까 사실 못 들어가요. 사단장님 허가해서 들어갔는데 김일성 능선 스탈린 능선 모택동 그 능선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북이에요. 거기에는 DMZ예요. DMZ이 몇 킬로나 되죠? 여기서 아마 부산까지 가는 20 몇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환경 보존이 됐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세계의 천연 자원으로서는 최고예요. 이걸 관광화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시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직 보건소장 하면서 이거를 정말 뭔가 생태 유지하는데 우리가 최고로 하고 뭔가 개발하면서 그거를 관광 보존하면서 뭐든지 정말 아끼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우리 관내 양구 관내 필리핀 전적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23세 정말 티먼즈라는 소희가 세 형제인데 세 형제가 다 한국에 와서 6.25 때 전사를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훌륭해요. 네. 아무도 아직까지 총알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필리핀 대사님도 오시고 네. 문화원이 개설될 겁니다.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필리핀을 잘 살았어요. 한국을 도와줬잖아요. 그쵸. 지금은 정말 조금 우리보다 못 살아서 필리핀 사람들이 뭐 저기 계절 근로자들 많이 오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정말 어떻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좀 뭔가 세계의 선진국의 국민으로서의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 네. 그리고 좀 더 그리고 하실 요거-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니 요거는 제가 헤비다트 여기에서 이제 카터 예. 이게 안 나오죠. 네네. 이거는 엘고르 부통령, 엘고르 부통령께서 네네네. 저를 유엔에 추천해 주셔서 저를 했는데 네네네. 사실 하버드 대학의 한국어과를 만들었어요. 네. 사람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그쵸. 소통의 네네네. 가장 지름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한국어과를 만들어서 지금 한국어과가 제일 1등이래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가 있으면은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하버드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대학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맡고 또 마르틴 루터 킹스 로드의 킹 목사의 네. 스태츄를 그때 당시 만들었어요. 네. 워싱턴에 있을 때. 그래서 한국어과를 대한민국이 지금 K-방역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K-방역 못지않게 우리가 나는 양구를 좀 펴라고 싶어요. 이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곧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K 방역뿐만 아니라 K 컬처로 이제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또 양국은의 위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높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켈리더 초대석은요. 한국 최초이자 최연소 보건소장, 이 이름에 빛나는 현 양국은 보건소장이신 주애란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셨고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10시 47분경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프닝벨 2부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MBN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MBN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벨 1부와 2부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